네,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이 남성은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방인 일명 목사방의 총책 김노관. 지난 8일 경찰은 김노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끝내 사과는 없었던 김노관. 텔레그램에 당신의 사진이 유포될 것 같다. 그 텔레그램 방 관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의 수법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의 우위에 선 채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한 김노관.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박사방의 조주빈과 흡사한 범죄인데요. 자, 그런데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방을 비롯한 기존의 성착취방에서는 일자리 등을 미끼로 여성 피해자를 직접 끌어들인 데 비해 목사방은 다단계 형식으로 조직을 점점 넓혀갔답니다. 때문에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자연스레 형성됐고 김노관은 가장 정점에 있었는데요. 또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목사방에는 유달리 남성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 남자들이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가해자를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가해자를 통해서 다른 여자아이들, 여자 등들을 피해자로 물어올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남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시스템이 구축된 겁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며 협박을 했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들. 충격적이게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익명성이라고 하지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와 상대의 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더 어릴수록 다루기 쉽죠.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쉬운 10대들이 주요 타깃이 된 겁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이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해야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졸업제도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악랄한 범행은 무려 5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며 익명에 숨어 경찰을 조롱까지 한 김노관.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목사 김노관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걸까?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성착취물을 범죄적인 행위로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적은 것이고, 타인이 느끼는 어떤 공포나 슬픔,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죠. 폐쇄적인 구조로 그동안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의 협조 덕에 김노관의 범죄는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려 5년간 2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그의 잔혹한 범행. 이제 김노관에 대한 처벌만이 남아 있습니다.